2주차 반드시 기출 중에서 4회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패스하겠습니다. 6번. 이번에 문법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8번까지 다 화법과 작문 문제라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독서 지문. 고객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카노 이야기죠. 카노 모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고객의 욕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품질에 따른 만족도, 뭐 상관관계 이런 걸 설명하는 모형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욕구, 정상 욕구, 감동 욕구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것들 나올 거고 이런 걸 이제 정리하는 글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내용. 카노 모델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고객의 욕구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설명해 보시죠. 카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욕구 써 있고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가야 되겠네. 첫 번째 문단 끝, 두 번째 문단 기본 욕구. 자, 요거 이제 끊어 읽어야 되겠다. 정상적 욕구, 감동적 욕구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좋겠죠. 자, 기본적 욕구 특징 있죠. 뭡니까? 제품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 이런 게 당연히라고 되어 있죠.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높아요, 낮아요? 가장 낮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그래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결여되어 있다면 고객이 큰 불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고객은 예외 없이 크게 불만족스러워한다라고 해요. 결여시. 이게 중요하죠. 결여시 크게 불만족. 결여. 없으면 자, 기본이 만약에 없다. 불만족. 이게 커진다. 라는 소리죠. 정상 욕구 볼까요? 두 번째. 고객이 직접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요구 되어 있고요. 충족될수록 만족도가 정비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더 많이 충족되면 될수록 화살표 위로 고객의 만족을 더 많이 만족은 더 높아집니다. 자, 정상인데요. 정상 욕구는 자, 충족될수록 고객이 느끼는 만족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 고객이 미처 기대지 않았던 몰랐던 욕구입니다. 감동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감동 느끼는 거죠. 충족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대를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충족되지 크게 큰 불만은 없죠. 근데 아까 안 돼 있을 때 불만을 느끼는 건 기본이고 안 돼 있더라도 불만이 없는 건 감동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뭐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카노가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 조사법을 제안했군요. 설문지 조사. 자, 세 가지 욕구와 관련하여 고객이 식당에 가는 상황 해봅시다. 의자와 식탁이 당연히 깨끗하다. 당연히 깨끗하다. 기본. 이거 쓰면서. 깨끗하다고 해서 만족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러우면 이런 뜻이죠. 기본. 크게 불만족. 기본. 한편 식탁의 크기가 적당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은 좁으면 불만족해요. 그죠? 그러나 자신의 요구를 식탁의 크게. 자, 요구 직접 아까 정상. 그죠? 정상 요구. 좁으면 불만족인데 적당하고 넓을수록 만족도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정상입니다. 이거. 여기에 더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장미는 뭐야? 장미는 감동.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불만, 그렇죠. 감동은 크게 불만족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점. 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문장이겠네. 기억 이렇게 딱 문제로도 내려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읽어보면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킨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기본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특성으로 자, 시간에 따라서 감동, 시간에 따라서 정상,
더 지나면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는 일정 단계를 지니는데요. 고객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요. 정상적 욕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기본이 안 됐는데 정상을 된다? 자, 기본이 안 되면 정상도 안 되는 거죠. 기본이 돼야 정상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진다는 소리입니다. 고객의 정상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감동으로 나아갈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단계적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이 돼야 정상이 되고 정상이 돼야 감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써놨습니다. 기억의 근거 봐볼까요? 기억 뭐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TV 절정 기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는 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생각도 안 해. 감동이야. 불편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이 기능이 필수죠. 반드시 있어야 돼. 기본이네. 오, 달라졌네요. 그렇죠? 예전에 사람들이 살균 기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없어도 괜찮아. 이거 근데 있으면 뭐 엄청 좋았겠죠. 감동이야. 근데 요즘 사람 이 기능이 똑같은데? 1, 2번 똑같은데. 사람들 예전에는 사람들이 청소할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랑 이 뭐야? 고객의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빗자루, 쓰레받기랑 진공청소기랑 뭔 상관입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3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설문지조사법 적용했답니다. 자, 10년 동안 사용해오던 복사기입니다. 새 제품으로 교체. 기존 복사기는 단순 복사 기능만 기본이군요. 종이도 잘 걸리군요. 복사 속도 매우 느려서 안 좋네. 새 복사기 걸리지도 않아. 속도도 빨라. 팩스도 돼. 복사기 제조사는 직원 10명을 대상 아래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질문. 복사기가 종이 걸림이 없이 잘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고, 자, 근데 질문 1번에 대해서 감동은 0이고 만족은 0이 당연히 9네요. 그죠? 그럼 이거 뭐야? 기본처럼 느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질문 2가 뭐야? 빠른 속도. 3번은 팩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 당연하다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좋을수록 만족인 게 정상이에요. 아까 정상이었죠? 정상. 얘가 감동. 이렇게 써놓고니 불러볼까요? 적절한 거 적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른 복사 속도를 감동적 인식하지 않았다. 빠른 속도가 질문 2번이잖아. 감동 2명이나 했는데요. 틀렸지 뭐. 종이 걸림이 없는 특성은 종이 걸림이 없는 거. 질문 1번.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인식하는 사람이 기본이 제일 많은데. 그죠? 팩스. 3번이야. 질문 3번. 어떤 느낌이니? 442예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을 인식하는 사람. 기본 2명. 감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 특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다. 4명. 답 3번. 이렇게 차세요. 나머지 2개 안 볼 거야. 윗글의 글쓰기 전략. 가장 적절한 거 찾기. 자, 뭡니까? 이거 하면 되겠죠? 사례. 독자 2에 1번 하시면 되겠죠? 구체적 사례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식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체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구는 살아있다. 이것도 볼까요? 카노 지나서 지구는 살아있다. 지구는 살아있는 거 봐야 되는데. 네. 내부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층 구조, 멘틀의 대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질 활동의 원리, 이런 게 나와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 나올 거고, 멘틀 나올 거고, 대류 현상 나오고, 그다음에 이래서 지질 활동 정리해 봅시다. 원리 설명하는 글 읽어보면 이제 뭐 맨 바깥에 지각이 있고 그 안에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그죠? 자, 지구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깊이가 있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죠? 층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는 자,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표면으로 방출하죠. 지구 표면에서 지진, 화산 등 자연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요거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 해결해 주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측이 어렵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돼 있어요. 예측 어렵다라고 돼 있고 이유. 왼쪽 그림처럼 지구 내부에는 지각,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군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상승, 증가 이렇게 돼 있죠. 온도 상승. 이 때문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외핵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핵은 액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의 외핵이 외핵 하부 멘틀보다 더 고온이겠죠. 고온의 외핵이 하부 멘틀의 특정 지점, 하부 멘틀이랑 외핵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정 지점을 가열, 엄청 뜨겁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중심부 물질은 상승류가 형성되는군요. 상승류, 고온의 외핵이 하부 멘틀 때리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 물질이 위로 솟구치는 상승류가 형성되고요. 아주 느린 속도로 멘트를 통과한 상승류. 자, 느린 속도로 멘트를 통과한 상승류는 어디까지 가요? 외핵 때문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상승류, 요 친구 상승류 빨간색으로 할까요? 상승류라고 봅시다.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판에 부딪히게 됩니다. 판에 매우 단단한 암석으로 이어져 있답니다. 판은 엄청 단단하대요. 거대한 상승류도 쉽게 뚫지 못한답니다. 막는 역할이군요, 판이. 그러나 간혹 상승류가 아까 누구? 외핵에서 끓여가지고 하부 멘트를 천천히 뚫고 올라온 상승류가 판의 가운데 부분을 뚫고 곧바로 지표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열점. 열점에서는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딱딱한 판을 만난 상승류는요, 꾸준히 판에 힘을 가해요. 그러니까 뚫은 애가 있고요, 못 뚫은 애가 있다 그랬죠. 곧바로 뚫으면 열점이야. 그러니까 못 뚫어 대부분은. 그래서 일단 상승류가 꾸준히 판에 힘을 가하여 거대한 길이의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제 1번 뚫어.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 열점. 근데 계속 뭐 한다? 힘. 뚫지는 못하고 힘을 가해. 그래서 거대한 길이의 균열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판이 완전히 갈라지면 이 틈으로 균열을 줘서 갈라지는 것까지. 갈라지면 이 틈으로 아래의 물질이 주입되어 올라오고 올라온 물질은 지표면에서 옆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안 갈라졌어. 근데 이렇게 조금 금을 내. 이렇게 올라가 이런 소리겠죠. 새로운 판, 뉴판이 만들어집니다. 상승류로 인해 판이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도 아까 열점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열심히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문단으로 따지면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할게요. 새롭게 생성된 판, 오랜 세월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식으면서 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아까 상승류가 올라와가지고 균열을 만들고 요렇게 해서 새로운 판, 뉴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나? 뉴판. 근데 뉴판은 뭐다? 밀도가 높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른 판 중 밀도가 낮은 판과 충돌하면
그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끼리, 그러니까 새 판이랑 오래된 판이랑 5판이랑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새 판이 밑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죠. 5판이 위에 있어라는 소리입니다. 밀도가 낮은 판이 5판이 밀도가 낮아야 돼요. 밀도가 낮음. 새 판은 밀도가 높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들어간다고요. 가라앉는 판이 상부 멘틀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면, 자, 이 세 판이 상부로 들어간대요. 멘틀까지 들어가면 용융 온도가 낮은 일부 물질은 녹아요. 자,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새 판이야. 올드 판이야. 근데 이 친구 이 판이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외부 멘틀에서 녹음. 이 물질이 이미 존재하던 판의 지표면으로 상승해. 이게 녹아서 여기로 올라간다는 소리야. 지표면으로 상승하면서 지진을 동반한 화산활동, 지금 지진을 동반한 화산활동 세 번째야. 그죠? 그러나 녹지 않은 대부분의 물질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판에 의해 큰 흐름을 만들면서 멘트를 통과한대요. 이 하강류. 자, 이 하강류는 아까 세판에서 녹지 않는 부분이죠. 세판에서 안 녹는 부분. 그래서 하강류입니다. 핵과 하부 멘틀 경계면까지 되게 많이 내려가네요. 핵과 하부 멘틀 경계면 여기까지 간대요. 그래서 내려와 외핵의 한 부분. 이번에는 외핵을 누르네. 아까 이렇게 지각이었고, 외핵 있고 내핵 있는. 얘를 다시 또 눌러. 얘가 아까 액체였는데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으므로 한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은 위로 여기를 눌렀더니 어떻게 한다고? 여기로 솟아올라. 이게 뭐야? 풍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올라죠. 솟아오르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상승류. 자, 또 다른 상승류. 핵심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류가 있어야지. 상승류에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 써놨어. 일단 끓어. 누가 뜨거워서? 외핵이 뜨거워서. 외핵이 뜨거워. 엄청 뜨거워. 그래가지고 누굴 가열시켜. 왜 멘트를 아까 무슨 멘트였어? 하부 멘틀 가열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류가 발생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다음에 상승류 올라갔던 친구가 세 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고 못 들어. 그래 천천히 가열을 판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세 판을 만들어. 근데 세 판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밀도가 낮은 애랑 만나면 어떻게 돼? 얘 밀도가 높아져. 밀도가 높아진 애가 밀도가 낮은 애랑 만나면 이렇게 판으로 밑으로 들어가. 특정 일부분은 녹아서 올라가면 여기서 상승류야. 얘 또 지진 만들어. 근데 얘가 또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 하부 멘틀 다 지나가지고 외핵까지 내려가. 외핵을 하나를 눌러. 그럼 반대가 올라가. 그죠? 여기서 아까 만들어진 새 판이 하강해가지고 누굴 건드린다고? 외핵을 건드려. 외핵을 A를 건드리면 B가 튀어나가. 그래서 상승류가 또 만들어져.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과정에 걸쳐서 써놨습니다.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 그런데 하강류가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녹는 애가 있었고요. 새 판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새 판이 만들어질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균열을 일으킨 다음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 상승률가 세 종류가 상승률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하강류에 의한 상승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하강류가 규칙적이지 않다. 불규칙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서 화산과 지진 등 자연현상은 멘틀의 상승류, 하강류로 인해 일어난다. 멘틀의 상승류, 하강류는요. 흘러가는 동안 여러 장애물들도 만나게 되고 흐름도 불규칙하고 현대 과학기술로 지구 내부에 있는 이 장애물들의 성질, 상태 모두 밝혀내기는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쉽게 예측은 여전히 어렵고 이해되시죠? 자, 안되면 어떻게 한 번 더 읽어? 12번 문제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화산이 있습니다. 판의 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판의 가운데. 나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이게 내려갔네. 이게 새로 만들어졌나 봐요. 이게 오래된 친구인 것 같고, 얘가 밀도가 높겠죠? 얘가 낮겠고, 밀려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위치한 일본의 화산들이고, 그 다음에 원래 하나였던 판이 두 개의 판으로 갈라지는 지점, 갈라지고 이렇게 세 판이 만들어지고 있군요. 지점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화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적힙니다. 틀린 거. 가해 화산은 10점. 자, 판의 가운데 있는데 10점. 아까 뭐라 그랬죠?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태평양판이 유라 밀도, 그래 밀도 이야기 맞고, 이게 10점이니까 한 번에 뚫고 상승류가 뚫어버린 거였고, 다는요 생성되는 판의 밀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태평양판이 되는 거죠. 가해 화산과 달리 나해 화산에서는 분출된 물질에는요 하부멘틀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부멘틀? 자, 나해 화산. 이게 나해 화산에서는요 분출되는 물질은 다른 판의 아래로 가라앉은 판에서 물질이 녹아서 분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부멘트를 지나는 게 아닌데, 그지? 근데 가는 하부멘트를 뚫고 올라와야 되죠. 상승류. 그러니까 하부멘틀 물질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하부멘틀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는 없지만 추측해서 읽어낼 수는 있어요. 그지? 여기서 일어나는 상승류는 어떤 것 때문에 얘가 내려가다가 녹으면 상승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멘트를 안 지나도 된다는 소린 거예요. 답은 4번. 아, 목 아프다. 그 다음 13번 뭡니까? 언급한 거. 네, 내부구조. 여기 가시면 되겠고, 14번까지 갈까요? 떠올린 의문. 글을 읽었네요. 적절하지 것. 자, 제목과 그림. 지구가 현재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겠지. 읽기 전이니까. 읽기 전 틀릴 수는 없어. 지구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지구 내부 움직임과 그 움직임의 지표. 내부 움직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는데. 니은. 자연현상. 이상기온 현상의 원인도 알 수 있을까? 몰라. 맞아요. 알 수 없어. 3번은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답은 무엇일까? 답 예측할 수 없다 있었는데, 그지? 상승류, 하강류 흐름, 방해, 장애물, 성취. 맞아요. 리을은 뭐야? 3문단의 첫 문장. 3문단의 첫 문장 뭐야? 하나, 끓이는 거. 가열. 에이? 어이? 뭐야? 끓이는 지점인데? 똑같은 지점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이거 아까 하강류가 왜에게 압력을 가하는 부분, 어디서 A를 눌렀을 때 B가 나올지 C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죠? 딱 그걸 문제를 냈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